슬기로운 세무생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법인 차량 절세 전략 서울시 마을 세무사업회 차주황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차주황 세무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TBS TV, 예. TV로도 같이 이제 라디오 동시 송출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저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이 TBS TV를 좀 보지 않을까. 네. 보면 안 될 텐데 말이죠. 왜요? 네, 아니 지금 이제 라디오인 줄 알았는데 TV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럼요. 부랴부랴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했는데 예쁘게 보려고 망해가지고. 뭘 망해요? 파마가 잘 나왔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차주황 세무사님 그 파마를 확인하실 분들은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TBS TV 또 너튜브로 보는 라디오. 네네. 우리 PD가 원래 곱슬이신 줄 알았다고. 그래. 네. 원래 반곱슬이긴 한데요. 네네. 네, 이렇게 곱슬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서울시 마을 세무사회 세무사분들이 이제 계속 금요일에 출연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차주황 세무사님도 서울시 마을 세무사회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동대문구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우리 차주황 세무사님께. 네네네. 성북구하고 동대문구 성북구하고 그쪽에 또 그 상인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계시죠. 동대문구에는 아시다시피 청량리 청가물시장 되게 크게 있고. 그렇죠. 네네. 네. 각종 시장들. 네. 그쪽에 다 고객분들이세요? 그럼? 아니, 고객은 아니고요. 그러시군요. 네, 보통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어떤 상담이 주를 이룹니까 보통? 근데 주로 재산세 상담이 가장 많고요. 재산세가요? 네. 뭐 상가를 어떻게 이전했는데 어떻게 되냐, 아니면은 뭐 재산 위주가 상당히 많고. 이렇게 취득했고 뭐 양도소득세 같은 거. 네네네. 이런 거.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상당히 좀 그 친절하고.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되게 그 유쾌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서 상담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이력을 살펴봤더니 부산 동천고등학교 18기 학생회장 여기 맞았다고. 네, 어떻게 찾아내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공부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좀 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저는 반장을 계속했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네,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마지막 학창 시절 그 고3 때 그 후보가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이었는데 다 제치고 당당히 1등하면서 그 학생회장 했던 기억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고 그 자랑스러운 순간이라서 항상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공약으로 학생회장이 되셨는지요? 그 연설문을 이제 학생회 선생님들이 검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찢었어요. 연설하다가. 과감하게? 네, 선생님들한테 미리 검토받은 연설문은 여러분들에게 내 진심을 다할 수 없다. 그 찢었더니 이제 그 마이크도 꺼지고 그래서 육성으로 막 열심히 했더니 뭐 동정표도 있었고 그 10대 때는 또 반항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멋있게 봐준 사람들도 있고 해서 표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부산 동천고등학교에 아주 큰 인물이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네. 자, 오늘 차주황 세무사님께 정말 세무 관련해서 다양한 상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뭐 차량뿐만이 아니더라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네. 잘생겼네요. TBS TV로 보니까 잘생겼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9883번님이 네, 감사합니다. 네, TV로도 많이들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네. 자, 사실 이제 오늘 차량 얘기 좀 깊이 해드리겠다. 법인 차량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사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 차량이라면서요? 네. 우선 뭐 가장 궁금한 거는 세금 어떻게 하면 적게 낼 수 있을까, 절세할 수 있을까인데 이제 그거를 빼고 나면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차량 관련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차량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차량을 처음 살 때 개별 소비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없을 수도 있고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서 어떤 경우는 있고 어떤 경우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세라든지 그다음 차량 등록할 때 취등록세. 그리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차를 유지하면서 뭐 기름 넣고 할 때 부가가치세 내는데 이제 기름 넣거나 수리하거나 해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소득세나 법인세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네네네. 그렇군요.
개별 소비세가 이제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면제가. 네네. 어떤 경우 되고 어떤 경우 안 됩니까?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특별 소비세라고 불렀거든요. 특소세 줄여서. 네. 그 특별 소비세라는 말로 잘 유추를 해보면은 네. 주로 사치에 대한 그런 소비 억제를 위한 세금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중대형 차량들, 네, 아니면 뭐 보석들 이런 거, 보석들. 사치 같은 거, 네네네. 금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가 명칭이 이제 개별 소비세로 명칭이 바뀌면서 네. 이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취지에 비해서는 경차 같은 경우, 그리고 환자용 수송 차량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렌터카 이런 건 업무를 위해서 네. 그 파는 거니까 사는 거니까 면제가 되고요. 네. 그런 차량 종류가 아니더라도 장애인분이 그 한 대 한해서 차를 사신다든지 네. 아니면 작년부터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네. 예, 차를 사는 경우에는 한도 300만 원까지 해서 3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인 차량은 또 개별 소비세가 면제되고요. 네, 장애인분이 차를 사실 때. 네네. 네. 그리고 이게 배기량으로 따지면 이제 경차가 1000cc 미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죠. 네. 1000cc 미만이고 규격도 뭐 3.5m 뭐 이렇게 규격이 법에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뭐 마티즈 모닝 같은 그 국민차. 네, 맞습니다. 국민차.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있을 수 있다. 네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위해서 물품을 사게 되면은 네. 그 물품에 붙는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그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보면은 그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불공제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또 1항 5호에 보면은 네. 그 개별 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따른 자동차는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 공제액이 불공제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럼 아까 전에 그 개별 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를 보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그 1000cc 이하의 경차를 제외한 그런 승용차나 캠핑카 같은 차량 등에 네. 5%의 개별 소비세를 붙인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차량들은 이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부가세로 돌려주지 않겠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승용차는 부가세를 못 돌려받는다. 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지금 제가 좀 딱딱하게 법조항 얘기해서 그런데 몇 항 몇 조 하니까 네, 그렇죠. 긴장이 됩니다. 그래도 약간은 얘기를 해줘야 제가 지금 세무사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저 동천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이신데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하셨듯이 그런 승용차 같은 차는 부가세를 못 받고 네. 뭐 화물차나 그런 승합차나 같은 상용차 같은 차들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대표적인 어떤 모델명 같은 건 보면은 뭐 스파크, 레이 이런 국민차라든지 경차라든지 네. 그다음에 9인승 이상의 뭐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이런 네. 승합차라든지 아니면은 포터나 아니면 좀 변형된 거 렉스턴 스포츠 같은 그 화물차로 분류되는 것들은 네.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고요. 돌려받을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소나타나 K5 이런 얘기 되나요? 네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랜저 이런 차량 그런 승용차들은 네. 이제 부가세를 못 돌려받고 네. 그런데 이제 뭐 아까 그런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모양이더라도 네네. 9인승이 안 되는 것들 있죠. 하이리무진 하면서 7인승, 6인승 이런 것들은 또 네. 부가세를 못 돌려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아까 카니땡 같은 경우 네. 카니발 네. 7인승, 9인승, 11인승 이게 세금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까지는 안 되고. 네, 이것도 세금마다 다 다른데요. 네. 그 7인승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를 내는 거고요. 네.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11인승은 승합차로 분류돼서 그렇죠. 1년에 6만 5천 원밖에 내지 않고요. 네. 취등록세도 7인승, 9인승은 7%, 11인승은 5%만 적용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에도 7인승은 못 받고 9인승, 11인승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급 받을 수 있는데 네. 뭐 7인승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9인승, 11인승 많이 하시겠네요. 그런 분도 있지만 네. 굳이 안 해도 나는 괜찮다. 뭐 편안하고 그렇죠. 예, 리무진 좌석이 좋다. 네. 그러면은 네. 그렇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금액이 같은 차량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들은 이제 차량 종류에 따라서 지불하는 금액이 좀 다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한 3천만 원 정도 차를 네. 예로 들면은
그 승용차는 뭐 소나땡, 뭐 K땡 네. 이런 게 있고요. 네. 뭐 화물차는 렉스땡 스포츠 이런 네. 거 두 개를 한번 3천만 원짜리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네. 아까 전에 이제 화물차는 그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3천만 원에 11분의 1 해서 273만 원 정도는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차값이 3천을 내더라도 소나는 다 네. 승용차는 3천만 원을 다 내고 힘드시겠어요. 화물차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270만 원 정도, 2,730만 원 정도 네네. 차값이 차이가 나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도 차이가 나는데 요즘에 정부에서는 그 개별 소비세를 좀 완화시켜주고 하는 거라서 네. 그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데 약 한 1.5% 정도 차이가 나서 한 또 45만 원 차이 나고 네. 취등록세도 7% 그다음에 화물차는 5% 하니까 네. 또 60만 원 차이가 나고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만 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 외에 또 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살 때만 아까 전에 제가 금액으로 얘기했을 때 한 3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네네. 또 사고 나서 이제 차량을 운행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기름값이죠. 그렇죠. 유지비. 맞습니다. 네, 네 그 일단은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그 3천만 원짜리 차를 계속 예를 드니까 한 2,000cc 정도 되는 차라고 하면은 네. 자동차세가 매년 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네. 예, 그 스포츠 차량은 그 화물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28,500원이니까. 야, 이거 뭐 차이 네, 많이 나네요. 매년 한 47만 원 정도, 한 약 50만 원 정도씩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렇군요. 네, 주유비도 아까 이제 기름값도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네. 주유한다라고 보면은 네, 360만 원. 네, 그러면 360만 원인데 거기도 부가세가 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화물차에 넣는 거는 이제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또 10%. 부가세가 몇 10%인가요? 네, 그러면은 네. 약 10%, 11분의 1인데요. 아. 네, 그래서 한 32만 원 정도. 네, 또 돌려받고. 그 정도만 그 절약할 수 있어도. 네네. 네, 그렇죠. 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막 칠판에 써서 더해줘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그래서 한 3천만 원짜리 차를 승용차를 산다. 아니면 무슨 땡 스포츠 그런 화물차를 산다. 9883번님이 네네. 그 세무사님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아, 그래요? 네네. 네. PD님 이거 편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 아, 근데 뭐 차량 홍보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럼요. 네네.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 꿀팁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세금 관련해서 말씀해 드리는. 네, 그럼 편안하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네네. 3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산다. 그리고 네. 3천만 원짜리 렉스턴 스포츠를 산다. 네. 이렇게 똑같이 3천만 원 쓰더라도 네. 사고 나서 5년 동안 또 유지하고 기름 넣고 자동차세 내고 이렇게 해보면은 네. 5년 동안 차익 금액이 세금으로는 한 780만 원 정도 차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이 많이 나는군요. 네네네. 네네. 밖에서 지금 속이 시원하다고. 아, 예. 네. 저도 너무 시원하네요. 네. 주변에 이제 그 외제차도 많잖아요, 요즘에. 네. 이제 법인차가 또 이제 외제차인 경우. 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번호판도 녹색 번호판으로 네, 바뀌고 그랬는데 법인차로 이렇게 비싼 차를 구매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져올 때는 네. 또 개인 소득세가 붙겠죠. 네. 그래서 개인 돈으로 차를 사게 되면은 이미 개인 소득세가 붙은 돈으로 또 차를 사게 되고 개인이 산 차를 또 법인에 운영할 때는 또 경비 처리할 때도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네. 법인에서 다이렉트로 이제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비싼 차를 사는 거는 또 다른 경우인데 법인에 아마 돈이 많겠죠. 돈이 잘 버는 법인이라서 네네. 이왕이면 좋은 차를 사는 것 같고. 네, 좀 어리석은 네. 질문이었네요. 아,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할 때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네네. 근무하지 않은 대표의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해서 법인차를 뭐 이렇게 운행케 한다든가.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녹색 번호판 붙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법인이 차량 운행하는데 세법과 관련해서 말이죠. 네.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쉽게요? 네, 쉽게. 네, 그 매스컴 보면은 뉴스에도 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법인 이용해서 막 슈퍼카 타고 다니고 막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런 폐단들이 만연해지다 보니까 이제 당국 세법으로도 그 규제를 네. 2016년 이후로 그 산사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네. 또 법은 얘기를 전문가처럼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해요. 그럼요. 법인세법 제27조의 2,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그런 관련 내용이 있는데 네. 그 통제하는 내용을 순서대로 하나씩 말씀드려 보면은 첫 번째
그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 임직원 전용 보험에. 예, 네. 보험을 자동차 보험은 임직원 전용 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그 이번에 신설된 건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8천만 원짜리 이상차가 법인이 사게 되면은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지만 비용 네. 처리가 가능하고요. 네. 그 세 번째는 그 차량이 연식이 진행되면서 그 차량 가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해마다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차도 이제 낡아지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건데 그 감가상각을 할 때는 뭐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 방식이 있고 네. 뭐 5년 상각을 할 거냐 뭐 10년 상각을 할 거냐 그런 연도를 정하는 게 있는데 네. 세법에서는 무조건 일률적으로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라. 5년 정액법. 예. 그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3천만 원짜리 예를 들면은 3천 나누기 5 하면 6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600만 원씩 감가상각 처리를 해라. 그리고 뭐 지구본 같은 그 비싼 차들도 있잖아요. 네. 1억짜리 차다. 그러면은 5년 상각하면 나누기 하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라. 네. 네, 이렇게 무조건 5년 감가상각을 하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회계 처리를 그렇게 하더라도 네. 세법에서는 1년에 800만 원까지만 그 비용 인정을 해줍니다. 아, 1년에 800까지만. 예, 그래서 아까 3천만 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600만 원이니까 네. 그 이하니까 다 되는데 그런 1억짜리 차 같은 경우에는 회계상으로는 2천만 원이라고 비용 처리를 하더라도 네. 800만 원만 비용 처리를 그해 해주고 1,200만 원은 비용 인정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세 번째였고 네 번째로는 그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차량 운행부 만약에 1년에 2만 킬로 정도를 운행했다고 치면은 한 15,000 킬로 정도는 출퇴근하고 뭐 거래처 갔다 오고 이렇게 사업용하고 한 5,000 킬로는 주말에 이렇게 나들이용으로 썼다라고 하면은 약 75% 그러니까 2만 킬로에 15,000 킬로면 75%는 사업용으로 쓴 거라고 해서 75%를 경비 처리해주고 25%는 이제 경비 처리를 안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운행기록부를 이렇게 작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감가상각비 800만 원을 포함해서 1년에 1,500만 원까지만 비용 처리를 인정해 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복잡했죠. 많은 분들이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1206번님 7707번님 네네. 두 분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는 그런 문자를 막 그냥 너무 쏙쏙 이해가 잘 됩니다. 아까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었거든요. 아는 분 아닌가 7707. 네. 감사합니다. 네. 차주황 세무사님 세무정보 쏙쏙 잘 들어오네요. 차량 절세 궁금해서 실시간 보고 있어요. 이러셨습니다. 네네네. 지인분들이 뭐 그걸 어떻습니까? 네, 지인분들.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하는 소리였어요. 네네. 개인 사업자 이제 녹색 번호판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이제 녹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네. 이렇게 법인 사업자랑 세법상 좀 차이, 그러니까 법인과 개인 사업자, 네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가 차이도 있고 공통점도 있고 그런데 그 아까 전에 이제 법인 차는 법인세법이 나와 있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이 나와 있는데요. 조항은 생략할게요. 생략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그 차이점을 보면은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그 녹색 번호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서 개인 사업자는 녹색 번호판을 부착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차이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법인 사업자랑 다르게 개인 사업자는 그 매출 금액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다. 그 소득세법 신고할 때 그다음에 뭐 복직부기 의무자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 업종별로 그 금액 기준이 있는데 그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7,500만 원 매출, 1년 매출이요. 그리고 뭐 제조업이나 음식점이다.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뭐 도소매업이다. 그러면 3억 원. 그런 기준으로 그 각종 업종의 그 기준에 맞는 금액보다 이하면은 1년 매출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하고요. 그걸 넘어가면은 이제 복직부기 의무자라고 나누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복직부기 의무자들만 이런 규정 통제를 받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복직부기 의무자만 이상이 돼야지. 이런 통제를 받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제 영세하니까 이런 통제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법인 사업자는 아까 첫 번째 제가 법인 업무용 전용 보험에 들어야 된다고 네네. 했잖아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이 한 대까지는 업무 전용 보험에 들지 않아도 그냥 자기 개인 보험을 들어도 인정을 해줍니다. 아, 뭐 100이라는 건 상관없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대 초과분 네. 두 대째부터는 업무 전용 보험에 들어야지만 이제 비용 처리를 해주는데 네네. 지금 2025년까지는 그 50% 혹시 가입 안 하더라도 네. 50%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계도 기간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해주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그 성실 신고 확인 사업자라고 있어요. 좀 많이 버시는 분들, 네. 매출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나 의사분들, 그 수의사. 약사분들 같은 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사분들, 그 수의사분들, 약사분들 이제 약국 운영하시거나 병원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차를 2대 이상 운영하시게 되면은 두 대째부터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 자동차 전용 보험.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아까 전에 뭐 감가상각비를 5년 정액법으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800만 원까지만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차량 운행 기록부 작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작성 안 하면은 1,500만 원까지 1년에 비용 인정하든지 이거는 법인이랑 똑같습니다. 차량 운행 기록부는 그 꼼꼼히 다들 그렇게 기록해서 제출을 합니까? 그 1,500만 원이 안 되는 차는 어차피 1,500만 원까지 인정하니까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어차피 차값이 비싸더라도 800만 원까지밖에 감가상각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유지비가 700 이상이 들 수 있잖아요. 기름값, 수선비, 수리비 그리고 뭐 이런저런 차량에 대한 금액이 연 700 이상 넘어가게 돼서 1,500 이상의 비용을 쓰게 돼서 이거를 다 그 비용 인정을 받으려면은 꼭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자, 아싸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어렵네요, 오피디님. 그냥 반짝 퀴즈로 하죠. 목이 아파. 아싸라 그러니까. 자, 아싸 퀴즈 시간입니다. 이게 깜짝 퀴즈인데요. 세무사님. 자, 이 퀴즈를 세무사님 직접 한번 내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네네. 좀 방금 쭉 계속 얘기한 거라서 열심히 들으신 분은 엄청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인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법인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주 쉽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자, 제철 강원도 곰치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치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자, 그리고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화장품 선물이 붙었습니다. 모든 게 떨어져 나가는 TBS의 요즘 이렇게 뭔가가 들어온다는 빈집에 소가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정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멋있게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화장품 어떤 화장품이냐면 신화 코스메틱 얼굴 전체에 바르는 로디니아 달팽이 뮤신 아이크림 준비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런 선물도 드린다는 거. 자, 그리고 책 선물 저희가 3분 선정하죠. 자, 평범한 직장인의 소소한 반란, 내 집 마련은 지어서 해결하자. 노후까지 책임지는 내 집 짓기 프로젝트 왕과장의 부동산 투자는 처음이지만 내 집 지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읽고 싶으신 분들 문자로 책 선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총 3분 선정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그 반짝 퀴즈 드렸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지금 가장 먼저 보내신 분이 오답을 보내셨어요. 진짜요? 일부러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이렇게 뽑히고 싶어가지고요. 하지만 선물은 못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법인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세무생활입니다. 서울시 마을세무사회 차주황 세무사님 모시고
오늘 법인 차량 또 차량 관련해서 이렇게 절세 전략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세무 관련해서 모든 상담 다 소화해 드리니까요. 많이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보내시는 청취자분들은 저희가 새싹 문자, 새싹이 이렇게 그려져요. 네. 그런 문자가 오늘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 차주왕 세무사님 지인분들이 아닌지 아니면 혹시 오늘 새롭게 붙은 화장품 때문이 아닌지 네. 선물 때문이 아닌지 지금 제작진이 지금 밖에서 굉장히 네.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이거 뭐지? 굉장히 반응 좋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아무튼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 두 팔 벌려서 여러분을 환영해 드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퀴즈를 내드렸는데. 네. 법인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1년에 8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8625번님이 정답! X! 열심히 들었어요. 당첨되길 기원하면서 끝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러셨고요. 네. 5692번님이 정답! O! 방금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네. 이게 대부분 정답인데 오답도 이렇게 있어요. 네. 네. 6177번님이 X 아닌가요? 이분 새싹이신데. 네. 네네. 뭐 어렸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네, 질문이 네. 살짝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아까 미처 제가 못 여쭤본 네. 질문이 있어서. 네네. 자, 감가상각비는 이제 만약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해 준다. 네. 그렇다면 인정 안 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네, 뭐 차가 만약에 5천만 원짜리 차라고 했을 때 네. 5년 감가상각하라고 했으니까 네. 나누기 5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죠. 네, 근데 800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1년에 200만 원씩 비용 처리가 안 되겠죠. 네. 그럼 5년이 지나면은 이제 520 1,000만 원이 비용 인정이 안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째가 되면 이제 오히려 회계상으로는 할 게 없죠. 1,000만 원이 없죠. 이미 5번 다 썼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그 못 받은 1,000만 원을 돌려서 800만 원을 비용 처리해주고 네. 또 7년째는 이제 200만 원 남았잖아요. 네. 또 200만 원이 또 비용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800만 원 인정받고 나머지는 버려지는 게 아니고 비용 처리 받는데. 네. 자, 그렇다면 세무사님 차량 구입하는 경우에 자동차 값은 이제 5년 동안 감가상각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렌트카나 그 리스로 구입하시면 네.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사업하시는 분들 렌트리스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그 차값이 없으니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 800만 원 이용 한도하고 이런 거는 감가상각 한도하고 이런 거는 다 비슷한데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렌트비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다 네. 차다 그러면은 그 렌트비의 70%를 감가상각비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다. 네. 그러면은 그거 700만 원까지. 예, 1년에 1,000만 원 낸다. 네. 근데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렌트비라고 하면 그 70만 원까지니까 네. 12달 하면 84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800만 원까지니까 800만 원은 인정해 주고 40만 원은 유보해 놓고. 유보 예, 그 뒤에 된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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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되는 거죠? 렌트카는? 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그 800씩 하고 나서 800이 안 될 때 네. 여유가 남을 때 그때 다시 경비 네. 처리를 돌려주게 됩니다. 돌려주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뭐 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리스비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근데 그 리스비 안에는 자동차세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자동차세나 뭐 그런 비용들이 빼고 나서 리스비에서 근데 그 수선비 용도도 있거든요. 차가 네네. 감가상각 되니까. 네. 근데 그런 차량의 세법에서 그 리스비에서 그 수선비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불분명할 때는 구분이 네. 93%를 차값이라고 봅니다. 93%요? 예, 7%는 수선 유지비로 보고요. 기타 비용으로 보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이제 렌트비처럼 리스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그 93만 원이 차값이 되겠죠. 네네. 그거를 1년치 12달로 하면은 얼마일까? 1,116만 원이 되네요. 1,116만 원. 저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아니요. 네, 저도 잘 몰라서요. 네.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렇게 1,116만 원에서 또 800만 원 한도 적용하면은 네네. 316만 원이 또 2월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네.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2월 된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8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제 유보되었다가 나중에 경비처리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 네네네. 네, 이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리스가 자동차세가 없습니까? 자동차세 낼 때쯤에 포함해서 나와요. 그렇군요. 네. 네, 청취자분이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자, 사연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차가 노후돼서 차량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금 구매랑 할부, 리스, 렌트 중에 어느 방법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이렇게. 예. 세무사님 저 정말 궁금했어요. 이거 정말 그쵸. 궁금합니다. 진짜 저도 세무법인 운영하면서 네. 진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진짜 하나인데요. 네네. 네. 뭡니까? 결론부터 말씀해 주세요. 결론이요? 네네. 저는 렌트. 정말요? 저는 렌트. 저 같으면 그렇다. 지금 렌트카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저는 리스 이용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가 제일 좋은가요라고 하면은 일단 제가 세무사니까 아마 세무적으로 그렇죠. 아마 뭐가 제일 나을까라고 질문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방송 들으신 또 자동차 세일즈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네, 네, 말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요. 뭐는 좋고 뭐는 나쁘다 그러면은 그게 아니고 이제 세무적으로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 차량을 아까 전에 방금 전에 그 내용에서도 차량을 산다든지 그럼 렌트한다든지 리스한다든지 전부 800만 원 한도 적용하는 건 다 똑같아요. 어차피. 다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할부냐 이거는 이제 사는 거랑 똑같은 건데 뭐 한 방에 사냐 아니면 돈을 나눠서 내면서 사냐니까 그냥 구입이라고 그냥 한 번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불 방법의 차이인 거고요. 할부는. 그래서 이자 만약에 그 요즘 차량 뭐 프로모션 이런 게 있어서 이자율이 되게 낮으면 그러니까 사업자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이자보다는 그런 프로모션 통해서 차량 이자가 더 싸면은 오히려 그냥 할부로 구입하시는 게 그렇게 낫겠죠. 구입하시는 게 낫겠죠. 네, 근데 그럴 필요 없이 돈이 많으시면은 일시불로 이자를 안 내시는 게 더 싸게 사는 방법이실 거고요. 구입은 그렇고요. 이제 구입하는 게 아니라 렌트나 이제 리스로 이용한다라고 봤을 때는 만약에 저 같으면 이제 요즘에 흉도 아니라고 하죠. 이게 하호호. 그 렌트카 차량에 붙는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시면은 저는 반갑던데요. 그 앞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하하하 그렇죠. 네. 네. 아까 전에 그 800만 원 한도 적용할 때도 보면은 렌트비는 70%까지고 리스비는 이제 93% 이렇게 비율에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렌트가 그 한도 적용에 있어서도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호호만 아니면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번호판이 뭐 어떻습니까? 뭐 괜찮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출로 잡히기 때문에 개인 신용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니까 리스는 그 어떤 그 개인의 한도를 또 적용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개인 신용 대출 받을 때도 이게 이제 대출 받은 걸로가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용어로 뭐 DTI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세무사님이 약간 당황하는 모습을. 자,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그 자기의 어떤 상황에 맞게 리스냐 렌트카냐 아니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는지 아니면 저리로 이렇게 또 구입하시면 또 그쪽이 나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판단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쓰던 차를 이렇게 파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가에 부가세를 붙여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판매할 때는 그 중고차로 내놓는 가격이 본인의 그 장부에 있는 차량 가치보다 비싸게 팔 수도 있고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비싸게 팔면은 그만큼 이익을 보는 거고, 더 적게 손해 보고 팔면은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익인지 손해인지. 그런데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장부상에는 이걸 3천만 원짜리 차라고 했는데 이제 2천만 원에 팔았어요. 급하게 팔아가지고 1,000만 원 손해죠. 1,000만 원 이제 회계상 손해를 보면은 이 1,000만 원 손해라고 하지만 또 세법에서는 그 아까 감가상각처럼 800만 원까지만 1년에 손해를 인정하게 해주게 됩니다. 괜찮네요.
아니요. 1,000만 원을 다 인정을 비용을 인정받아야지 세금이 더 줄어들 텐데 네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주니까 근데 이건 감가상각처럼 200만 원은 또 뒤로 밀어서 또 다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 좀 어렵네요. 어려워요? 네. 제가 지금 세무상담 그게 손해 본다고 하니까 손해를 줄여준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손해를 보면은 이제 그 손해를 보면은 그만큼 비용이 들어서 세금이 줄어드니까.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새 차 살 때랑 중고차 살 때 확실히 좀 뭐 다른 부분들이 있겠죠. 네, 근데 세금적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승차감이나 그 하차감이란 차이 말고는 세법적으로는 크게 차이 없다고 보시면 요즘에 됩니다. 이제 전기차들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전기차는 좀 혜택이 있습니까? 네, 그 친환경차라 그래가지고 뭐 하이브리드, 수소차, 뭐 전기차 이런 차들한테 그 지자체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가세라든지 법인세, 소득세 그런 800만 원 한도 이런 것들은 그 기준은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연료가 그냥 그 기름이 아니라 전기를 쓴다. 이런 연료의 차이인 거지. 그런 기준은 똑같습니다. 세제로 세금으로 따지면은 뭐 똑같다는 그런 말씀. 네, 그러니까 뭐 개별 소비세 면제라든지 그런 다른 혜택은 있는데 사업자들을 운영하면서 내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 자동차는 이제 뭐 주유비나 또 수리비, 또 주차비 이런 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네, 비용 처리가 되는데 아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그 1년에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말고 이렇게 주유비라든지 그런 수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은 그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해서 이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작성을 안 하면 총 1,50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차량이 총 800만 원 감가상각했다고 하면은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7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700만 원까지. 운행 일지를 작성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 이상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운행 일지 작성하는 거 요즘 수기로 하시나요? 아니면 국세청에 직접 이렇게 보통은 이제 저희 같은 세무사들한테 기장을 맡기셔서 이제 운행 기록부를 보통 수기로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경리분들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쭉 이쁘게 작성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하게 됩니다. 네. 지금 청취자 전화 연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무사님 헤드폰을 좀 써주실까요? 잘 들리실지. 자, 청취자 한 분이 궁금하시다고 전화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그 용인시 수지에 사는 정수길입니다. 용인 수지의 정 선생님. 네네. 자, 어떤 내용이신가요? 차량이 그 수입 차량이고요. 네네. 리스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고가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 소득자고요. 세무 법인에서 기장을 맡기고 있어요. 한 10수년 전부터. 네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하는 얘기가 리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비 처리가 되기는 되는데 경비 이제 고가 차량인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세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비 처리를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5월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부분을 뺐어요. 빼셨다. 세금이 오히려 더 나온다고 얘기를 차가 합니다. 어떤 차량입니까? 벤틀리예요. 상당히 고가의 차량이신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세무사님.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벤틀리는 이제 리스료가 엄청 날 텐데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비 같은 경우에는 93% 정도를 차값으로 봤을 때 제가 1년에 800만 원 정도
800만 원까지만 네.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리고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은 이제 1,500만 원까지. 1,500만 원까지. 네. 근데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네. 만약에 이거를 경비 처리를 다 하게 되면은 네. 1,500만 원을 엄청나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죠. 많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비 처리가 안 되니까 네. 오히려 이 경우에는 빼고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네, 빼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개인 사업 이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뺀다라는 건 그냥 그 차량 지금 보니까 이 차량 모델을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니까 네. 이게 사업에 쓴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산 거라고 하기 때문에 뺄 수는 있는 거죠. 어차피 이 차를 사업용으로 쓴 거냐 개인은 모호하잖아요. 개인 사업자는. 네네. 그래서 이 차는 사업용으로 산 건지 아니면 개인 용도로 우리 가족이랑 이용하려고 산 건지 모호하기 네. 때문에 잠시만요. 네네. 네, 정 선생님. 네네. 네, 이 차량은 사업용으로 지금 그 용도가 사업용이신지 아니면 비사업용이신지요? 용도는 비사업용이죠. 개인으로 운행을 하고 계시고. 네, 운행 출퇴근용으로 이제 쓰고 네. 가족들 우리가 이용을 하고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쓰는 거죠.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럼 네. 어차피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빼는 게 맞다는 그런 지금 해석을 해주시네요. 네. 어차피 세금이 더 이거 신고를 하게 되면은 더 크게 더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 더 크게 나오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거를 적용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라서요. 네. 빼는 게 맞는 거죠. 빼는 게요? 네. 사업용으로 쓰는 것만 넣을 수 있으니까요. 사업용으로만. 네네네. 근데 사업용으로 쓰나 개인용으로 쓰나 어떻게 확인이 돼요? 확인이 안 되죠. 네. 그러면 사업용으로 쓴다라고 하고 하면 절세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세금 공제가 되면? 네, 그렇죠. 사업용으로 쓰신다고 하면은 사업용으로 쓰시는 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 선생님, 네. 담당 세무사분이 계시죠? 예. 네, 이분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용으로 이 차량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우리 세금 제도가 상당히 세금을 많이 내게 돼 있어요. 네네. 좀 복잡하고 어렵죠. 네, 그래서 수입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내는 거는 이해하는데. 네네. 조금 다른 차원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요, 정 선생님. 네네. 다음 시간에 저희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선홍 아나운서님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지를 몰랐네요. 왜 전화를 그렇게 제가 받고 있었는지. 네. 자, 오늘 세무상담 차주왕 세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